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박보현입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민심은 그 정치판의 큰 흐름을 결정짓고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과연 대선 주자가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추석에서도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경선으로 굉장히 분주하지만 이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은 과연 추석 민심에 어떤 것이 화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성보미 기자와 함께 그 국민의힘 예비 경선의 이 관전 포인트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성보미 기자입니다. 그 최근 홍준표 의원의 기세가 심상치 않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민의힘 그 경선에서는 무엇보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이 대결 구도 여기에 이제 시선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홍 의원 역시 추석 앞뒤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윤 전 총장은 그동안 보수 야권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역전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살펴보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5.9%, 홍준표 의원은 21.7%로 오차 범위 안에서 굉장히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윤 전 총장은 2.5%포인트 내린 반면 홍준표 의원은 1.2%포인트 올라서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 의원은 한 달 전 조사와 비교를 해도 꾸준한 상승 흐름에 올라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이 명간이다. 이래서 그런가요? 자, 홍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탄 배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준표 의원은 최근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 의원도 8월 24일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죠. 최근 여론이 급상승한 계층은 20대, 30대, 40대 계층이다. 우리 당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20대, 30대, 40대에서 지지층들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장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불모지인 호남에서의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호남 분들과 호남 사회에 비롯된 점이 크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거기에 그 최근에 윤 전 총장하고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이 갈등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 전 총장이 MZ세대로 겨냥한 이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캠페인인데 여기서 뭐 또 청년으로부터 쓴소리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캠페인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비판 댓글이 줄이었는데요. 2030 세대의 전폭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랑 그만 싸워라. 당대표가 MZ세대 등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에게도 이제 지지를 얻다 보니 홍준표 의원이 외형 확장성 측면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시선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 본선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8월 29일 보도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약점은 외연 확장성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 더 보수적 행보를 보이면서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다. 경선이 시작되면 반문보다는 외연 확장 경쟁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요. 하지만 뭐 윤 전 총장이 가만히 그냥 그걸 보고 있을까요?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물론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이제 1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이제 보수 야권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계속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우선 살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52.2%, 반면 홍 의원은 18.3%로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윤 전 총장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홍 의원은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 자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홍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이제 낙관만 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대구 경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30.1%, 홍준표 의원은 28.8%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했던 그 기간을 보니까 그 윤 전 총장이 뭐 그런 걸 선보이지 않고 좀 자맹을 했었던 그 기간하고 이제 맞아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8월 29일에 보면은 이제 첫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부동산 공약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를 본격화하고 이제 아무래도 언론 노출 빈도를 높이다 보면 다시 홍 의원과 격차를 이제 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7월 말 국민의힘 입당 전후로 그 공개 행보를 이어갈 당시 안타깝게도 1일 1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서 앞으로도 1위를 지킨다는 건 좀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그 어떻게 경쟁할지 이게 그 추석 민심을 흔들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보면은 이제 최종 후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본경선 진출 티켓 4장, 이 4장을 과연 누가 거머쥘지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소개해 보면요. 9월 15일 1차 컷오프에서 8명의 후보로 좁혀지고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최종 4명을 뽑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고요. 2차 컷오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70%와 선거인단 30%로 각각 적용이 됩니다. 네, 보면 지금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제 홍준표 의원 이 두 인물이 이제 두 자리를 이제 확보했다고 이제 보면은 나머지 두 장의 티켓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건 누가 가져갈까요? 현재 각종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자리를 들고 갈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홍준표 의원과 함께 최근 이제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이 점이 희망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언급했던 8월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살펴보면은 유 전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오른 12.1%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그 탈당을 했었지만 여전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 기반 또 인지도 측면에서 뭐 다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경제 전문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잘 포장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일부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홍준표 의원과 함께 윤석열 때리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총장이 8월 29일 첫 공약으로 원가주택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자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우는 기가 막힌 헛된 공약 또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죠.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의 태세 전환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8월 2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를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네, 그런 점은 그동안 좀 유순해 보였었던 유승민 전 의원하고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대선 출마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강하다 유승민 뭐 이걸 내세웠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좀 더 강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 전 의원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이제 보일 때도 형평성 논란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 윤 전 총장 캠프 인사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한 뒤 갈등이 더 심각해지자 윤 전 총장을 향해 공격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다는 과거의 인연만으로 오해받기 싫어서 어지간한 일들은 그냥 참고 넘겼다. 정권 교체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지금 분명하게 해둬야겠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윤 전 총장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시대착오적 역선택 방지를 주장하는가?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말하던 분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확장성이 낮게 나오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의 중도 확장성까지 이제 의심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셈이죠. 네, 그동안 그 윤석열 때리기 그러면 응당 이제 홍준표 의원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1위 후보를 때리면서 자신의 지지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제 본경선 티켓을 차지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3명을 얘기했고 나머지 티켓 한 장, 이거는 이제 누가 차지할까요? 네, 마지막 티켓 한 자리를 놓고 아무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 전 원장이 이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긴 하지만 추석 민심을 통해 이제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정치 신인인 터라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이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자칫 본경선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시선도 나옵니다. 어쩌다가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위 티켓마저 불안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7월 중순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윤석열 후보의 대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단번에 이제 5% 선을 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최 전 원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정치 신인이라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미지가 겹친 탓에 좀 이런 영향이 크다라는 시선이 많은데요. 당시 윤 전 총장은 장모와 아내 의혹 등이 이제 담긴 엑스파일 논란으로 불안한 후보가 됐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최 전 원장을 대안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하지만 대선 출마의 뜻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각종 사안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말로 대응하면서 유권자들 기대에 크게 이제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문재인 정서 이외에 뚜렷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월성 1호기는 문 정권의 전횡, 언론중재법 반대, 대통령 되면 문 정권 규제 폐지, 코로나 백신 확보 무능 등을 외치면서 반문재인 정서에만 기댔죠. 게다가 8월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말 과도한 보수주의 정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또 드러났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 전 원장의 한계점을 좀 들어보니까 윤 전 총장의 한계,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대선이 정권 심판적 성격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래를 책임질 후보를 뽑는다. 이 점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유권자들의 보기에는 이 점에 감동을 받지 못했다.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때문에 오히려 윤 전 총장의 대안이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홍준표 의원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아무래도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태라면은 과연 그 최 전 원장이 그 사회 안에 들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민의힘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놓고 여러 가지 구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 윤 전 검찰총장이 과연 1위를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 역전을 하게 될지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은 과연 사회 안에 들어서 이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추석 민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과연 그 국민의힘의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점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